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내려가시고, 내려갈 때 앞다리에 힘 계속 주셔야지. 네, 안녕하세요 둥근이 여러분들, 힙박사 JK입니다. 오늘 둥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힙업 운동 두 가지는 엉덩이의 아래쪽, 대둔근의 하부 섬유를 자극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한 다리씩 하는 스플릿 패턴의 운동이고,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 스쿼트보다 이 스플릿 패턴을 먼저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저희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을 때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뛰거나 움직일 때 절대 양다리로 움직이거나 양손을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는 뭘 잡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오른다리 나갈 때는 뒷다리가 지지해주고, 오른다리가 지지를 했을 때는 뒷다리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추진하겠죠. 그래서 운동도 보행을 하거나 뛰는 등의 일상생활이나 스포츠에 밀접한 동작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좋아지고 부상도 예방이 되고 또 엉덩이도 많이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두 가지는 스플릿 스쿼트와 스플릿 데드리프트인데요. 이 운동은 대둔근의 하부 섬유를 자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힙업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대둔근의 상부 섬유를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부 섬유를 자극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엉덩이는 허리와 분리될 것이고, 옆에서 봤을 때 더 볼륨감 있는 엉덩이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부 섬유만 자극한다고 해서 상부 섬유가 올록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부 섬유가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상부 섬유가 더 볼륨이 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부 섬유의 볼륨감을 채워주는 것 역시 하부 섬유가 기초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부 섬유 운동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하부 섬유가 자극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고관절을 깊게 굴고 쭉 접어야지 엉덩이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가장 하부 섬유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깊게 접는 형태의 운동 두 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상부 섬유보다는 하부 섬유를 먼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 상부 섬유는 허리 근육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허리를 과사용할 수 있고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하부 섬유는 허리와는 조금 멀죠. 햄스트링이라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하부 섬유를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장성 수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근육은 세 가지 수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바이셉스 이두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짧아지는 형태는 단축성 수축이죠. 얘가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아진 형태는 내가 무게를 보통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하기 때문에, 이 단축성 수축은 힘을 생성할 때 보통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팔이 펴지는데, 저 지금 보면은 이두근에 약간 텐션이 있는 것 같죠? 이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처럼 텐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늘어나긴 하는데 텐션을 가지고 버티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단축성 수축은 힘을 생성할 때, 힘을 발산할 때, 힘을 만들 때 수축하는 형태라고 하면, 신장성 수축은 우리 관절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축 형태입니다. 왜냐면 얘가 버텨주지 않으면 팔꿈치 관절이 확 이렇게 펴지면서 과신전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팔꿈치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근육은 신장성 수축을 하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몸에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 또한 다리를 우리가 펼 때 무릎이 너무 급격하게 펴지면서 과신전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햄스트링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뛰는 동작을 할 때 감속의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달시키려고 하는, 타겟하려고 하는 대둔근이라는 녀석은 어떨 때 신장성 수축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할 때, 고관절을 접으면서 숙이는 자세를 할 때 대둔근은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 왜 얘네는 신장성 수축을 할까요? 그 기능은 바로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둥근이 신장성 수축을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허리의 부상을 예방한다. 여러분들 허리 근육 뻐근하고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혹은 힙 운동이나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허리만 잘못됐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허리가 받는 부하를 이 둔근이 좀 컨트롤하고 자기가 나눠 갖지 못해서 그래서 허리가 많이 과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힙힌지 같은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을 접는 동작을 통해서 둔근이 이때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를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알려드릴 이 두 가지 운동 정말 중요한 운동이고요. 같은 동작 같지만 이 두 가지 동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운동 동작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운동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스플릿 스쿼트와 스플릿 데드리프트입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관절의 각도입니다. 데드리프트는 무릎보다는 고관절을 우세하게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쿼트는 무릎이랑 고관절을 전부 다 같이 우세하게 최대치로 접어서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엉덩이의 각도일 거고요. 스플릿 데드리프트는 그 상태에서 한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동작이고, 스플릿 스쿼트는 무릎 관절도 같이 동원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될 겁니다. 먼저 스플릿 스쿼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플릿 스쿼트 보폭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 먼저 하프닐 자세를 취해보세요. 하프닐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하프닐 자세를 취하셨을 때 앞에 있는 무릎의 각도, 발목의 각도, 뒤에 있는 무릎과 발목의 각도가 모두 90도가 됐다면 그 정도 간격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신 다음에 뒤 다리를 올려주십니다. 뒤 다리를 올릴 때 발등을 죽여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발등을 죽여놓고 하시면은 발등의 면적이 발 앞꿈치보다는 넓기 때문에 뒤쪽 다리에 체중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회원님들한테 가르칠 때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족저근막이 늘어나는 형태로 앞꿈치로 지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플릿 스쿼트는 이미 기존에 있는 런지보다는 엉덩이 각도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 쪽에다 중심을 두시면 힙과 햄스트링 쪽에 텐션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앉아주시는데요. 저는 이 상태에서도 조금 더 대둔근을 더 길게 늘리길 바라기 때문에 뒤쪽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앉아주시고, 일어날 때는 내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 주시고요. 이때 무릎을 너무 많이 펴게 되면 내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무릎에 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멈춰주시고 다시 앉아주시면 됩니다. 쭉 앉았다가 앞으로 일어나고 다시. 이 스플릿 스쿼트는 제가 다음 알려드릴 스플릿 데드리프트보다는 무릎 관절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앞쪽 허벅지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루마니안보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엉덩이 활성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릎 관절을 동원하게 되면 무릎 관절의 굽힘 각도와 더불어서 고관절의 굽힘 각도도 커지기 때문에 그 관절에서 받는 부하 자체가 커지고 힘도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신장성 수축, 그리고 더 큰 단축성 수축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큰 무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동원하는 것이 대둔근의 활성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스쿼트는 앞쪽 허벅지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앞쪽 허벅지를 쓰지만 얘를 쓰면서 같이 둔근도 같이 협력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플릿 스쿼트는 대둔근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다리로 섰을 때는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둔근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좀 아프거나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허벅지가 쓰이는 건 알겠는데 엉덩이가 전혀 안 쓰이고 허벅지만 너무 과사용된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스플릿 데드리프트를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스플릿 데드리프트는 제가 알려드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다리만 하나 뒤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다리가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엉덩이 관절이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릎 관절도 약간 써줄 거예요. 써준 상태에서 그대로 등 잠가주시고 서주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앞다리에 중심 두시고 뒤꿈치 밀어서 그대로 일어나주세요. 이때도 역시 뒷다리에는 크게 힘 주지 마시고 중심만 살짝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스플릿 스쿼트와 다른 점은 고관절을 훨씬 더 우세하게 사용해서 무릎 관절의 토크, 부하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고관절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이 스플릿 스쿼트와 스플릿 데드리프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훈련시킬 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동작이지만 다리에 누름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 분들이 복압을 잘 유지를 못하고 다리로 지면을 누르는 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할 때마다 허리가 너무 과사용돼서 문제가 항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스플릿 데드리프트 홀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스플릿 스쿼트를 처방을 해서 다리 누름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과사용되거나 내가 무게를 잘 들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플릿 데드리프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데드리프트가 좋아집니다. 동작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내려간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들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올려서 스플릿 스쿼트처럼 다리를 뒤로 올려서 지지를 해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등 잠가주시고 그대로 무릎 살짝 구부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기울여서 인사하듯이 기울여서 고관절을 우세하게 접어서 쭉 내려갔다가 다리를 밀어서 그대로 서주시면 돼요. 섰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서주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리 들어서 올라오고. 자, 그런데 스플릿 데드리프트를 하시는데 이 박스가 좀 높아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혹은 힙힌지, 한 다리에서의 힙힌지 패턴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하는데 하고 나서 엉덩이의 뻐근함, 엉덩이의 펌핑감이 느껴지기보다는 허리가 너무 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충분히 선행을 하시고 나서 이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를 하나 준비해서 올려놔 주시고 플레이트 위에다가 다리를 놓아줄 거예요. 이유는 내가 훈련하고자 하는 다리에 좀 더 중심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 다리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뒤로 빼주시는데 여기다 살짝 걸칩니다. 자, 그리고 거의 플레이트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다리가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주시고 중심을 살짝 앞다리 쪽에다가 놓으십니다. 그 상태에 뒤에 다리는 힘을 좀 빼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쭉 내려왔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자, 다시 내려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꿈치에 중심 두시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쭉 내려가시고 내려갈 때 앞다리에 힘 계속 주셔야지 눌리면서 대둔근이 활성화되면서 신장성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각도는 자기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각도까지 내려가시면 되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 고관절을 접는 상황에서 얘네가 늘어나지만 허리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이고,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은 모두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을 느끼기에 굉장히 적합한 동작이고요.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다 보면 무게나 이런 데 욕심을 내시는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내가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을 잘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뇌가 대둔근과 커뮤니케이션이 약하다 보면 자극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상상하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고요. 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어디에 근육통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아마 대둔근이 정상적으로 신장성 수축을 많이 했다면 돔스라고 하는 지연성 근육통이 발생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신장성 수축은 특히나 이 지연성 근육통을 잘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고 나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지연성 근육통은 어느 부위에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훈련을 또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플릿 스쿼트 그리고 스플릿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동작 모두 대둔근의 하부 섬유를 자극하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힙업이 되시려면은 하부 섬유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상 방지나 그리고 대둔근의 기능 자극을 위해서도 이 운동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힙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 아시죠? 4월 달에. 힙 세미나가 4월 둘째 주부터 3주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많은 분들이 계속 가입을 해주시고 있는데, 동작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싸게 PT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제가 두 가지 동작이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저도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멤버십도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운동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힙박사 제이킹이었습니다.